일단은 국어의 시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채권 지문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채권 지문은 일단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문을 먼저 설명을 하고 문제는 따로 설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30분 안쪽으로 지문 설명을 하려고 해요. 필기는 최대한 간결하게 하려고 하고요.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강의를 일시 정지시키고 추가적으로 필기를 적는 걸로 하세요. 자, 일단 빨간 펜 들고 따라오시죠. 여러분이 이미 한 번 읽었다는 전제로 수업을 합니다. 자, 채권이랑 정의를 내리고 있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누가 얘네들이 주어져 무엇을 하기 위해 자금을 하기 위하여 목적이죠.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증권 쉬운 말로 그냥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뭐 서류 로 유가, 가치가 있는 서류, 증권, 문서로 만기와 액면가가 결정된다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앞에 있는 말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말이 되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자, 일단 예를 들어 읽어볼게요. 만기 1년에 만기 정해졌고요. 액면가 정해졌네요. 할인채를 보유하면 채라고 하니까 이게 채권의 종류입니다. 네, 채권인데요. 뭐랑 뭐가 정해져 있고요. 네, 만기와 액면가가 정해진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만기에 1,000원의 현금을 얻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죠. 그럼 예시 앞에 있는 문장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액면가가 결정되면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라고 하고 이러한 예시를 줬다는 거는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채권이 액면가가 1,000원인 할인채는 이 채권은 만기에 1,000원의 현금을 얻는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 할인채의 흐름이 1년 후에 1,000원이구나 라는 흐름을 알 수 있다는 예시입니다. 자, 두 번째 할인채란 정의 들어가죠. 할인 채권이란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다니까 부등호 하셔야겠죠. 어느 쪽으로 부등호 열려요? 네, 액면가가 더 높다는 거죠. 액면가가 높고 할인채는 액면가보다 작은 금액으로 발행되어 만기에 액면가를 지급받는 채권으로 할인채의 가격은 이 할인채로부터 발생한 현금 흐름, 즉 정리하는 말이니까 무슨 표시? 네, 다이아 표시 밑줄 치면서 중요하게 읽어볼게요.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진다까지 읽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자, 유가증권이라는 게 있고요. 나 지워버렸네.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뭐고? 네, 채권이란 유가증권이라고 하고요. 이것들은 현금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금의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할인채라는 것은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되어서 1년 후의 현금 흐름, 즉 액면가의 현재 가치를 알 수 있게 한다. 라는 게 여기 5문장의 의미였습니다. 할인채의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 무엇이 상승하고 이때 무엇이 상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할인채의 가격이 액면가의 현재 가격보다 낮다면 이렇게 부등호 되겠죠. 보다니까 이게 상승할 거고요. 무엇이 상승하고요? 할인채의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왜냐면요. 할인채의 가격이 낮다면은 현재 가치보다 낮다면 부등호 잘못했네요. 낮다면 여기다가 하나 적어주시겠어요? 액면가의 가치가 상승하고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할인채의 가격이 상승하고 라고 적어주시죠. 할인채의 가격이 상승할 거고요. 반대로 액면가의 현재 가치보다 높다면 할인채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어를 빼먹음으로써 우리가 읽을 때 뭐가 상승하고 하락하면 돼 라는 생각을 좀 들게 했죠. 계속 이때 같은 거 슬래시로 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때
현재 가치란 또 정의 내리죠? 미래의 특정 금액을 일정한 뭐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다. 또 예를 들어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한 문장이겠구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현재 가치란 미래의 특정 금액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다. 그럼 이 일정한 할인율이 뭔데? 가 궁금해야 돼요. 도대체 뭔데? 읽어보니까 예를 들어 뭐가? 시중 금리가 10%라면은 1년 뒤 1,100원은 현재 1,000원이다. 네. 1년 뒤 1,100원, 즉 1,000원이 뭐가 됐다? 1,100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0원을 예금하면 1년 뒤에 10%의 이자가 붙어서 1,100원이 되기 때문이다. 까지 괄호 닫으시면 돼요. 자, 앞뒤를 다시 읽어봐요. 네, 현재 가치는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시점의 가치인데, 자, 할인 채권의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아지므로 결국 만기 수익률, 즉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게 될 때 얻게 되는 평균 수익률은 무엇과 같다고요? 네, 시중금리와 같다고요. 그렇다면 이때의 일정한 할인율이 뭐를 의미한다는 걸 눈치채셔야 돼요. 네 글자로 시, 중, 금, 리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1문단 한번 정리해 볼게요. 채권이란 누가 무엇을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 증권, 다른 말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서류나 문서. 만기와 액면가가 결정되면은 채권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 요번 문제에서는 이 현금의 흐름이라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일반적인 수능 특강의 배경 지식을 활용한다는 걸 보시면은 소재만 가지고 오잖아요.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관련해서 다른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는 것들을 껴넣어서 새롭게 질문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현금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년의 만기인 액면가 1,000원짜리의 할인 채권은 1년 뒤에 1,000원을 얻습니다. 근데 만약 할인채가 더 비싸다면은 그쵸. 더 이게 지금 상황이 현재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거 조금 이따가 자, 할인채권이란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900원인 할인채는 10%일 때 1년 뒤에 1,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행돼서 만기 액면가 즉 1,000원 만기 1년 1,000원 액면가 하면은 만기 1년 뒤에 1,000원을 받는 채권으로 할인채의 가격은 이 할인채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 즉 무엇과 동일하다?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동일하다. 네, 그러면 여러분 왼쪽에 여기 비어 있잖아요. 날개 부분이. 여기다가 한번 요 내용을 정리해서 적어 보시겠어요? 네. 할인채는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1년 뒤에 1,000원인데 지금 가치는 900원이라면은 할인채의 가격은 얼마겠어요? 900원인 거죠? 아까 전에 1,000원을 넣어서 1,100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 경우는 1,000원이 곧 할인채의 가격이 됩니다. 1,100원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의 현재 가격은 1,000원이라는 얘기가 돼요. 할인채의 가격 됐고요. 이때 현재 가치란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시점인데 이때 일정한 할인율이 뭐라고요? 무슨 금리? 시중 금리. 그래서 자 10%일 땐 이렇게 된다 예시 들었고 마지막 줄 정리하면은 따라서 정리하자면 할인채의 가격은 액면가의 현재 가치와 같으므로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죠. 두 번 했다는 건데 중요하다는 거. 그러므로 결국 또 정리하는 말이죠. 채권의 만기 수익률 똑같은 얘기 뭐라고요? 정리하는 말.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얻게 되는 연 평균 수익률은 뭐랑 똑같다? 시중금리와 동일하다. 당연히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이 정도 표시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조금 지문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옆에다가 예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랑 똑같다고요? 적어보시죠. 채권의 수익률은 시중 뭐랑 똑같다? 네, 금리랑 똑같다. 라는 걸 적어주시면 더 예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적어놓고 보니까 1문단 내용 별거 없죠. 자, 1문단 내용 결국 채권, 할인채, 현재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결국 할인채란 현재 액면가의 현재가치와 같고 그리고 채권의 수익률이란 시중금리와 같다 이 얘기인데 계속 똑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금리라는 건 이자잖아. 이자가 쌓인다는 거는 채권, 은행에 이자가 쌓인다는 거는 그만큼 내 돈이 많아진다는 거지. 그럼 자, 우리가 우리 소비자잖아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 돈이 있으면은. 하나는 은행에 저축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채권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은행에 저축할까, 채권을 살까를 고민하는 이유는 어느 게 더 나한테 수익이 되냐, 약간 이익이 되냐, 이걸 고민할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은행에 넣을 때는 20%로 이자가 붙어. 채권은 10%밖에 안 붙어.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뭐 하겠어요? 은행에 넣겠죠. 그러면은 채권의 수익이 높아지거나 혹은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한쪽에만 몰리지 않도록 채권과 은행이 이렇게 비슷비슷해진다는 얘기를 아까 전에 여기 초록색 표시한 부분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할인채의 가격, 상승률, 즉 할인채가 만기 때 얻는 이익은 시중의 금리, 우리가 은행에 넣어놨을 때 이익과 동일해지더라. 이 얘기가 채권의 수익률이 시중금리와 같다라는 얘기고요. 할인채는 액면가의 현재 가치란 것도 사실 비슷한 건데 우리가 지금 1,000원이 미래에 얼마만큼 가치가 있을까라는 거는 여러 요인이 있어요. 사실은 물가 상승률부터 해서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등등. 그런데 그쵸, 그 나라의 뭐 안정성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문에서 딴 거 다 제끼고 뭐만 생각하겠다? 시중 금리만 생각하겠다는 거야. 이때 채권, 즉 내가 돈을 빌려준다는 이 문서의 가치는 미래에 얼마가 될까가 만기와 수익률이 정해져 있잖아. 이걸 역으로 계산해서 지금 가치는 얼마냐 하면은 은행에서 1년 후에 얘한테 얼마 줄 거냐와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얘기가 이 얘기고 이 얘기가 이 얘기인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한 예시를 제가 또 계산 때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 여기다가 일단 적었거든요. 여러분이 1년 후 2026년에 10,000원을 번다고 칩시다. 근데 은행의 이율이 금리라고 할게요. 시중 금리가 10%인 경우가 있고요. 1%인 경우 두 가지를 한번 써봅시다. 자, 만약에 시중 금리가 10%라면 현재 얼마가 1년 뒤에 10%가 될지 계산 때려보시죠, 여러분. 계산 안 때리고 또 저 쳐다보고 있는 애들 있겠지? 자, 9,090원입니다. 계산 제가 때렸어요. 9,090원을 넣으면 1년 뒤에 10,000원이 되는 게 시중금리가 10%일 때야. 근데 1%밖에 안 될 때는 9,900원을 넣어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즉, 시중금리가 10%일 때 할인채의 가격은 9,090원이고요. 1년 만기에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 할인채, 근데 시중금리가 1%일 때는 그때의 할인채는 얼마다? 9,900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금리가 상승할 때, 금리가 하락할 때
보시면 되고요. 금리가 상승하면 할인치의 가격은 떨어져요, 높아져요? 9,900원. 아이고. 봐봐. 9,900원에서 9,090원으로 떨어지죠. 금리가 높아지면은 할인치의 가격은 하락해요. 그럼 금리와 할인치의 가격은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인 거죠. 이해되세요? 네. 자, 금리가 상승해 1%에서 10%로 상승해. 그러면은 금리가 상승해. 그러면은 채권의 가격은 900원에서 90원으로 떨어져. 이 얘기입니다. 네, 이해 안 되면 조금 더 생각해보고 따라오세요. 자, 우린 이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단 가서 자, 채권의 만기가 다른 경우, 즉 1년짜리, 2년짜리 이렇게 장기, 단기 수익률의 차이는 무엇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수익률 곡선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수익률 곡선이란 또 정의 내리고 있죠. 만기와 만기 수익률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요. 그림 1번 왼쪽 그림은 일반적인 채권의 수익률로 만기가 길수록 수익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양의 기울기를 가진 곡선으로 나타난대요. 자, 그러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양의 기울기라고 쓸게요. 플러스 기울기. 그럼 반대로 이건 무슨 기울기? 네, 마이너스 기울기라고 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길수록 수익도 증가한다. 은행에 6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있거든요. 보통 1년짜리 금리가 제일 높아서 전 1년짜리만 넣는데 자, 1년과 3개월을 비교하면은 3개월은 3%라면 6개월은 3.2%, 1년은 3.4% 이렇게 줍니다. 왜요? 은행에 돈을 더 오래 넣을수록 누구한테 유리하고 은행한테 유리하고 저한테는 불리할 수 있거든요. 빨리빨리 돈을 못 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돈을 더 저축하라고 1년짜리 일수록 더 금리를 높게 받아요. 그 얘기가 요 만기와 만기 수익률 곡선이에요. 채권도 시중금리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은행으로 예시를 든 겁니다. 자, 계속 해서 플러스 기울기를 가진데 그런데 정도 슬래시 치면 됩니다. 양의 기울기를 항상 같지는 않고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자, 여기가 이 문단. 이 문단 그냥 그래프 설명 끝이었어요. 자, 3문단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면서 바로 뭐예요? 질문 때려버리죠. 수익률 곡선 위에 있는 그림 1, 2 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한 요인은 무엇일까? 질문하면 뭐 찾으라고요? 답 찾으라고요. 투자자는 채권에 장기 투자할 때 한 번에 장기 채권 살 수 있고 단기 채권 2번 연달아 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말일까봐 예시 들어줬나? 보면요. 10,000원으로 채권에 2년간 투자할 때 2년 만기 기억하거나 or 니은 1년 만기를 곱하기 2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네, 요런 예시 들었죠. 이때 2년과 1년을 투자할 때 뭐를 비교해 상식적으로? 수익을 비교하겠죠. 그쵸? 뭐가 더 이익이냐? 수익이 큰 걸 사려고 할 거 아니에요. 현재 시점에서 2년 만기 채권과 1년 만기를 각각 A와 B라고 하고 1년 후를 B 다시라고 하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썼어요. 2년 Y라고 쓸게요. 2년을 쓸다. 귀찮아. 2년짜리는 지금 A 수익률 이렇게 되고요. 1년짜리는 현재 B 수익률 다시 1년짜리 B 다시 수익률입니다. 네. 왜 이렇게 제가 썼냐면요. 밑에 보면은 그냥 A 하나만이 아니라 A가 2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2번 썼습니다. 네, 요거는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고 1년은 1B 다시라고 할 때 투자자가 2년 만기에 투자하는 경우 2년 후에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거 한편
1년 1년 따로따로 쓸 때는 이거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마지막 문장 이제 예시 끝났고요. 두 방식의 수익이 다르면 당연히 수익이 높은 쪽으로 몰리겠어? 낮은 쪽으로 몰리겠어? 높은 쪽으로 몰리겠죠? 그래서 높은 채권의 수요가 몰려 가격이 조정되므로 두 방식의 수익은 같아진다. 갑자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말이 암시하는 바가 뭐냐면은 채권 가격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는 거야. 수익이 다르면 수익이 높은 쪽에 수요가 몰리지. 그러면은 수요가 몰리니까 공급하는 애들이 가격을 올리겠어, 떨어뜨리겠어? 당연히 올리겠지.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왜 내가 낮춰서 받아? 높여서 받지? 반대로 아무도 안 사려고 해. 내가 수익이 너무 낮아서. 그러면 어떻게? 채권 가격을 하락해서라도 사람들이 사게끔 하겠지? 그 얘기야. 그러면은 만약에 자, 요거는 일단 눈으로 보고 일단 제가 예쁘게 정리해 드릴게요. 비싸다는 거는 순수익률이 일단 채권이 상승해. 수익률이 높으면은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면은 채권이 비싸지죠. 그러면 순수익률은 높아질까 떨어질까? 아마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어쨌든 순수익률은 증가하지는 않겠죠. 수익률이 높아졌는데 투자한 돈도 비싸게 샀어요, 이거를. 비싸게 사면은 당연히 크게 수익을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반대로 수익률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아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채권의 가격을 떨굴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채권의 가격이 떨궈졌다는 얘기가 채권이 싸졌다, 비싸졌다? 네, 싸졌다는 거지. 그러면은 크게 이익은 못 받지만 그래도 애초에 투자한 돈이 적으니까 순수익률 썩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국 이 두 방식의 수익은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아니, 발행자인 정부, 자치단체, 기업이 바보도 아니고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여기까지 제가 예쁘게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쁘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몰렸다는 얘기고 그 말은 채권의 가격이 상승된다는 얘기고 결국 순수익률은 조금 예상보다는 줄어들 거예요. 채권의 수익률이 낮으면은 채권의 가격을 낮춰서라도 사람들이 몰리게 하겠죠. 수요가 몰리게끔 해서 순수익률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최종적인 방향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 방향으로 비슷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요겁니다. 만약 수익이 달라서 B 채권이 더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하면은 만약 if 앞에 빠졌네요. if B-가 A보다 크다면 이겁니다. 전제는 B-의 채권 가격, 즉 1년, 두 번째 1년짜리의 채권 가격이 상승할 거고요. 요거죠요. 그렇다면은 P- 채권을 구매했을 때 순수익은 떨어질 겁니다. 이 수익은 높아졌지만 결국 투자 비용이 높아지니까 최종적인 순수익은 감소할 거다. 요 얘기예요. 이해 안 되면은 다시 들어보세요. 자, 4문단 가겠습니다. 그런데 A와 B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이 가능하죠. 왜요? A는 지금 2년 만기를 지금 사서 1년 후에도 똑같이 A를 받는 거죠. 이렇게 쓰지 말고요. 2026년에도 A를 받고요. 2027년에 A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2025년부터 26년까지 A, 26년부터 27년까지 A를 받는 게 요 채권이에요. 그쵸? 마찬가지로 B도 지금은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건 뭐예요? B 다시 요 놈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2026년에 금리가 상승할 거냐 떨어질 거냐? 요건 우리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데 역접이 나면 무조건 크게 세모 치라고 했죠? 자 읽어볼게. A와 B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이 가능한 반면 B-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이 불가능한 미래의 수익률로서 누구의 기대가 반영돼요? 투자자의 기대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정리하는 말이죠. 2년과 1년 사이의 수익률 차이, 즉 같은 말, 장단기 수익률의 격차는 B-에 대한 기대, 내가 오를까? 내릴까?에 대해 의존합니다. 만약 예시도 들고 있죠. B-에 대한 기대치가 B보다 높다면 시험 볼 땐 이렇게 부등호만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옆에서 예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B-가 B보다 높다면 그렇다면 A는 B보다 높대요. 왜 그런지 몰라요. A는 B보다 높고요. 그렇다면 수익률 곡선은 플러스의 기울기를 갖게 된다. 반대로 B-가 B보다 낮다면 그러면은 수익률은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방금 이 얘기는 똑같은 이는 뭐랑 똑같은 얘기라고요? 투자자들의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가 무엇에 반영되며 수익률 곡선에 반영되며 이에 따라 장기일수록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번 시험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장기 채권일수록 민감하다라는 부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오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왜 민감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또다시 예시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냐? 호황이 예상돼서 투자자들이 금리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시 경기가 호황이에요. 잘 나갑니다. 경기가 쑥쑥 풀려요. 그럼 금리가 상승할 거예요. 그러면은 수익이 상승하는 거죠. 어디? 여기 공주들. 그쵸? 금리가 높아지면 수익이 상승하는 거잖아. 됐어요? 상승하는 경우 양의 기울기를 갖게 되더라 됩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가 예상돼 경기가 안 좋아졌어.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질 거야. 이익은 안 좋아지겠죠. 하락입니다. 자, 이처럼 정리하는 말이죠. 수익률 곡선은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집단적 예측을 반영하는 경제 지표로서 기능합니다. 4문단 이제 한번 읽었으니까 정리해볼까요? 왼쪽에다가 어떤 내용입니까? 네, A와 B에 대한 건데요. A는 현재 시점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아요. 변화하지 않습니다. 즉 A가 만약에 2%였다면은 26년에 금리가 상승하든 떨어지든 계속 2%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B는 1%를 받았는데 B-는 경기가 좋아지냐 나빠지냐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1년짜리 2번 사는 사람은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를 예측하는 거야? 나빠질 거라고 예측하는 거야? 경기가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상승할 거야. 그래서 수익도 양이 될 거야.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사겠죠. 그 내용을 왼쪽에다 한번 깔끔하게 적어볼까요? 여러분이 먼저 적으시고요. 선생님이 내가 적은 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이렇게 예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앞부분도 한번 정리해봤어요. 여기도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자들이 생각합니다. 미래가 현재보다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수익률은 양이 될 거고요. 미래보단 현재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음의 수익률을 나타낼 겁니다. 특이하게요. 미래가 현재보다 좋을 거야 라고 하면은 A가 B보다 크고
라는 걸 줬습니다. 요게 지금까지 주어진 정보로는 설명이 좀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장기 채권의 경우가 더 이율이 높거든요. 그죠? 그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일반적인 거를 여기다가 스무스하게 녹여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긴 안 줬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줬죠?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안 적어준 게 아닐까라고만 생각해 봤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정리해도 여러분 풀 수는 있어요. 두 번째로 정리한 건 이 예시 부분인데요. 같은 말이라서 또 적어봤어요. 자, 경기가 좋다는 거는 B'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금리는 상승해요. 왜 상승하냐면 여러분,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은 아무래도 은행에서 돈이 적어지니까 은행으로 돈을 흡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여버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들 은행에 돈 넣겠죠. 그러면은 시중에 돈이 좀 줄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돈이 풀리는 걸 조절하는 겁니다. 어쨌든 요거는 배경 지식. 넘어가서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문제를 풀 때는 경기가 호황이면 금리가 상승하고 수익률은 양의 곡선을 띈다. 경기가 침체되면은 금리가 떨어지고 수익률은 떨어진다. 그럼 수익률이 떨어졌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채권의 가격은 올라갈까 떨어질까? 떨어지겠죠. 앞으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채권의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거기까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될 건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위에 그래프로 오셔가지고요. 양의 그래프에 그러면은 계속 이게 상승한다고 보고 있잖아. 그럼 상승하는 경우는 여기 있죠. 상승하는 경우는 경기 호황이다, 침체다? 호황이다. 하나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적어야 되는데 경기 호황.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는 경기 침체. 이렇게 적고 나서 아까 여기 생각해 보시고 요거랑 요거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많이 난다면은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고 수익률이 줄어든다. 여기서 앞부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요것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리가 1%였다가 10%로 상승해. 금리가 상승한다는 말은 경제가 호황이 됐다는 거지. 경제가 호황이 되면은 채권의 가격은 떨어진다, 올라간다? 떨어진다. 순수익률이 동일하다 했을 때 그러면은 10,000원짜리 샀을 때는 11,000원, 10,000원짜리 샀을 때는 1,100원이 되는 거죠. 채권의 가격이 동일하다면은 미래에 얻는 수익률은 금리가 높을 때 더 많이 얻겠죠? 그 얘기가 요겁니다. 약간 진행되는 걸 보냐, 현재 시점을 보냐가 조금 경제에서 특이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까지 보시고 답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하고 문제 풀 때는 이번 문제는 일단 지워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지워라라고 했냐면 방금 제가 설명했던 진행 여부 이런 것까지 넣어야 되고 본문에서 정확히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을 물어봤기 때문인데요. 답지에서. 근데 방금 딱 요것만 풀고 가져야 돼. 시간이 조금 더 됐는데 요것만. 자, B'가 B보다 높다면 A는 B보다 크다. 즉, 기억의 만기 수익률과 B 다시 B 그거 있죠? B가 1년 만기 수익률의 처음이고 B 다시는 나중이잖아요. 그래서 4번, 2번에 4번 선지 읽으면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2번에 4번 선지에 저는 어떻게 써놨냐면 제 문제지에는 기억의 만기 수익률 A, A, A 해놓고 A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요.
니은의 처음 만기 수익률은 B. 이렇게 놨어요. 니은의 만기 수익률 B하고 B 다시겠죠? B하고 B 다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4번을 읽으면 니은의 처음 만기 수익률 다른 말로 B가 A보다 작다면 다른 말로 A가 B보다 크다면 가는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라고 바로 나오죠? 그걸로 답하셨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풀어보시고요. 추가로 영상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단은 국어의 시아 선생님이었습니다.